안녕하세요. 맛있는 점심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래? 저는 진행의 장유리다입니다. 자, 오후의 시장 정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해 봐야 할까? 그리고 오전에 실패했던 분들은 오후장에 성공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모든 고민 지금부터 여러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698-9082번, 0269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별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종목 상담까지 싹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고민 함께 해주실 이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냉철한 분석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딜사이트S의 강호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뭔가 조금 더 뭐 앞머리를 내리셔서 그런가 또 영해 보이시기도 하고요. 뭔가 달라지셨나요?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앞머리를 조금 안 올린 탓에 좀 영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이렇게 세밀하게 봤군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또 머리 스타일로 또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의 또 시장도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의 시장 정말 별 몇 점 만점을 줄 수 있는 시장인지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사실 벌점 한 2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뭔가 항상 뭐 2개, 3개 정도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시장을 요즘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오늘만 유독 또 그런 건지 또 한 줄평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줬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하반기 뭐 길게 보자면은 사실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별 4개, 5개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매일 이제 하루하루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짜게 별 2개만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이유는 사실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좀 강하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과, 그리고 또 미증시 대비해서 또 국내 증시를 봤을 때는 좀 뜨뜻미지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시장 한 줄평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소문난 맛집이라고 가져왔는데, 사실상 소문난 맛집보다는 그 옆에 이 조용한 가게를 좀 뜻하는 그런 의미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미증시 같은 경우엔 계속적인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고 신고가 랠리를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대비해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증시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또 다른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맛집을 가보게 되면 그 특정 맛집만 줄을 길게 서 있고 그 옆집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증시만 계속적으로 올라가거나 또 국내 증시에서는 이미 관심을 받고 좀 수급이 들어온 기업들 위주로만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만 가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소문난 맛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조용한 맛집을 우리가 봐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한 점검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제 종목 진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고민 많으실 겁니다. 지금도 뭐 다양하게 너튜브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남양주님도 계시고 꿈돌이님도 오셨고요. 돈사갈비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셔서 너튜브에다 종목 상담 문의 주셔도 되고요. 026958-9082번, 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과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밝으신데요. 지금 종목이 어떻게 좀 수익 중인 목소리인데 맞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종목이 좀 수익 중에 나고 계신가요?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아유, 네, 안타깝습니다. 자, 목소리가 밝은데 그럼 이 좋은 에너지로 저희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종목에 대한 이름 그리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저 대원전선이고요. 네.
4,990원에 30%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던 종목인가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목소리 갑자기 또 슬퍼졌는데 어떤 네. 이유이신지 이 매수했던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다가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길래 이제 저도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탔는데 그 다음에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떨어질까 그게 고민인가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명 불타기입니다. 네. 이 불타기를 잘하면은 오히려 이득이지만 잘못하면은 이제 손실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게 불타기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 대원전선 지금 불타기 했는데 괜찮은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전선주들, 전력 설비주들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사실 조금 불안한 점은 이제 매수가가 워낙에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가야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특히 돌파 매매 혹은 신고가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단기 이평선이죠.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구간을 보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우리는 이제 손절가를 좀 확실하게 좀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파 매매나 혹은 신고가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꼭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전선주들 계속해서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전력청 테스트 샘플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또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뭐 전선주들이나 전력 설비주들 대부분 지금 고가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 이제 신고가 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4,990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지금 버텨내시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진입 시기가 5월 중순이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맞으세요. 일단은 지금 비중을 30%를 태우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 노란 박스가 길게 여기에 쌓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구간이 이제 매물대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구간에서 거래를 많이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두 차례 정도 계속적인 음봉을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4,500원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그리고 그 상단을 지켜주는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원 구간을 올라오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고, 근데 그렇지 못한다,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방으로 좀 보자면은 지금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혹은 20일 이평선이 지금 다 모여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4,000원 구간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다시 한번 조정이 만들어지고 4,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우리가 비중 축소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 구간, 그러니까 4,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 4,000원 구간 이탈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손절 대응까지도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4,000원 좀 구간이 이탈되면 손절까지도 좀 고려하면서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떡해요. 목소리가 너무 갑자기 슬퍼져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대신 저희가 좀 응원하는 의미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텀블러, 예쁜 또 텀블러가 있고요. 혹은 또 맛있는 떡이 있습니다.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저 떡 받겠습니다. 네, 떡 드시고 또 힘내셔가지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전화 상담 받아봤고 이어서 문자 상담입니다. 지금 4003번님의 카티스 종목 살펴볼게요. 6,750원에 2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6월 20일쯤에서 고가권으로 올라올 때 좀 들어가신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내에 지금 계속 이탈하면서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손실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성으로 올랐다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뭐 이런 반등의 모멘텀은 없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플랜트 사업이나 혹은 뭐 그렇죠. 스마트 시티 뭐 이쪽으로 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요즘 아시겠지만 뭐 이런 뭐 플랜트나 혹은 뭐 스마트 시티와 관련돼서는 딱히 뭐 이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카티스와 관련된 이슈를 좀 몇 개 체크를 해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관심을 받았었던 이슈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좀 엮이게 되면서 중간에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근데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스펙 합병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대량 이제 물량 죄송합니다. 이 차익 매물이 나온 게 지금 확인이 되고, 근데 다시 한번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슈를 좀 받게 되면서 반등을 보였으나 역시나 이 상장 첫날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마르고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자, 단기적으로 지금 기간 횡보를 겪으면서 좀 바닥을 만들어 가려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500원에서 4,600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 구간을 또 힘없이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1차 비중 축소 시점을 이제 4,5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고, 사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면서 4,100원 구간 혹은 4,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때는 이제 최저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뭐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이후 6개월부터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6개월 이후에 풀리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뭐 1%대로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하락이 한번 이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확실한 재료가 발생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거래량 없는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마음을 다잡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른 신규 상장주들 보면은 계속적으로 1년, 2년 내내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규 상장주를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그런 점을 좀 조심을 하고, 또 특히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꼭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게 신규 상장주에서는 리스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카티스는 4,000원 구간 이탈 시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확실한 재료가 없다면 이 반등에 대한 포인트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봤고요. 이어지는 전화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36번님 지금 전화 주셨는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분 좋은 오후인데 어떤 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삼성전자가 궁금해가지고요. 삼성전자 평단가 어떻게 되세요? 7만 원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비중 20%거든요. 근데 소액인데도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이제 팔고 싶은데 언제쯤 팔면 좋을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기분 좋은 고민이라서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88,800원까지 터치한 이후 지금 오후장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강호진 전문가님, 비중 확대에 지금 포인트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빠질 때 더 사자 이렇게 보셔야 될지 아니면 이때 좀 익절하고 나올까 이런 거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뭐 지금은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홀딩 전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7만 원으로 굉장히 좀 잘 잡아두셨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 분기 혹은 두 개 분기에 끝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충분히 특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뭐 구글과 XR 지금 사업을 또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또 새로운 이 스마트폰 신제품도 출시를 하게 됐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반도체 산업 이 제일 메인이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엔비디아향, 이 HBM3E 공급만 좀 확실하게 된다라면은 사실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수급 상황을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지금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순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흐름도 보게 되면은 사실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삼성전자가 달릴 동안 SK하이닉스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그동안 이 외국인이 조금씩 매도하는 게 보여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삼성전자와 함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여전히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그리고 IT, 이 전기전자 쪽으로 여전히 지금 러브콜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9만전자를 앞두고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오늘은 고가를 찍고 소폭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뭐 비중 조절을 좀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5일 이평선 구간 지금 딱 걸쳐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전 뭐 고점 라인이 대략적으로 87,000원인데 만약에 좀 비중 축소를 하고 싶다 혹은 수익을 좀 가지고 가고 싶다, 확정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87,000원 구간을 좀 이탈하는 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일부 좀 수익을 챙겨 두시고 사실 그 이후에는 11 이평선 구간 딱 지금 85,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또 이전 고점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85,000원 구간 추가적으로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미 좀 긴 관점으로 좀 잘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21 이평선처럼 좀 타이트한 이평선보다는 지지선보다는 차라리 뭐 수급선 뭐 60일 이평선이라든지 120 이평선 지금 올라오는 자리 확인하시면서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빅테크 관련주들 하반기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긴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긴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어떠셨어요? 궁금했던 게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번 삼성전자 쭉 들고 가 오신 다음에 마지막에 수익도 극대화 전략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선물 드릴 건데요. 혹시 뭐 먹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간직하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먹는 거 좋아해요. 먹는 거 진심이시면 저희가 또 떡 선물 세트 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고 또 제작진 전화 갈 겁니다.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고민 좀 해결해 봤고요. 이어지는 또 문자입니다. 와, 상담도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1190번님의 삼성출판사입니다. 22,050원에 10% 비중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삼성출판사는 4월에 59,000원까지 터치했던 종목인데 지금 16,000원 구간에 움직입니다. 손실이 좀 이만저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문가님, 전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미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기다리면 그래도 평단가까지는 오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테마성이 좀 강한 그런 그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삼성출판사가 지금 평단가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출판사 하면은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테마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메인은 아무래도 이 아기상어와 관련된 이슈였죠. 그래서 아기상어를 제작한 이 더 핑크퐁 컴퍼니에 대한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 나스닥 상장한다 혹은 뭐 이 아기상어가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아마 2018년 정도부터 이어졌을 텐데 그 소식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지금 상장 이슈가 그러니까 발생한 지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확실한 상장이 지금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게다가 지금 아기상어라는 재료로 이미 한번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재료를 이길 만한 확실한 재료가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좀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가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한 번씩 거래가 들어오게 되면서 장중에 급등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이 유아용품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과 관련돼서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사실 물론 이 삼성출판사가 이제 아기상어나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엔젤과 관련된 기업으로도 좀 부각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 뭐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메인은 좀 다른 종목들이 받고 있어요.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혹은 꿈비라든지 뭐 캐리소프트나 아니면 뭐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출판사를 저출산 대책으로 보고 가져가기에는 그 부분 역시 또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안 좋은 뭐 소식들만 좀 전해드려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매수가가 22,000원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 이 구간 이제 조정이 나오다가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게 되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된 조정을 보이다가 저출산 대책과 관련돼서 이슈를 받게 되면서 두 차례 뭐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된 조정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은 윗꼬리가 긴 음봉으로 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매물들이 추가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단기 저점을 계속적으로 깨고 내려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저점을 계속 낮춰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추가적으로 뭐 실적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적인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2분기 실적 모멘텀을 가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가가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제 비중이 10% 정도로 좀 낮은 편이신데, 사실 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단봉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000원 구간, 지금 이전 저점 구간인데 16,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 또다시 저점을 깨고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기상어의 이슈로 웬델주에 좀 부각받으면 같이 가려나 싶었는데 지금 저출산 관련주로 묶이는 다른 종목들이 더 강세를 보이는 만큼 지금 좀 시장에서 한마디로 소외를 받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평단가까지 조금 소외를 받는 상황이라서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이 부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 문자 1190번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저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전화 사연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네, 방송 보다가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방송 보고 계시면요, 그 소리 0으로 눌러주시고 전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매수가 그리고 종목 이름 그리고 비중 알려주세요. 네, 제 종목 이름은 APR이고요. 네. 매수가는 32만 7,750원, 그리고 비중은 16%요. 알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것 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맞죠? 네네,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네. 전문가님, 나 돌아갈래. 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40만 9천 원대에서 시원했던 그 종목인데 네. 지금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사실 이제 어떤 종목이든 많이 오르면은 그 뒤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게다가 또 APR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그 앞선 이제 매물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APR 지금 어떤 섹터든 또 어떤 테마든 갈 때는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도 뭐 홈뷰티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가가 심지어 60만 원까지 거론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40만 원인 구간에서도 60만 원이면 이 상승 여력이 50%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40만 원의 저항을 받고 계속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지금 매수가가 32만 7천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전 저점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매물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러면은 이제는 32만 5천 원 구간, 이 매수가 부근이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최근에 발생했었던 거래량 수준보다는 더 많은 거래량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8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전 고점, 이 32만 5천 원 부근을 돌파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근데 항상 좀 위험한 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진 적이 없이 올라갔다가 그대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래량을 보시면은 상장 이 첫날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한 100만 주 정도로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진입했었던 만약에 대량 거래량 400만 주 정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거래량을 기준 잡아서 빠져나간 물량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도 사실 크게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 고만고만한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적은 거래량으로 조금씩 빠지는 게 가장 위험한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매물이 그나마 좀 쌓여있는 가격대가 한 27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란 박스 구간을 보시게 되면 27만 원 이후로는 이 노란 박스가 굉장히 좀 짧죠. 그만큼 이 매물벽이 좀 얕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려있는 그런 매수 주체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볍게 밀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남아있었던 물량들을 뭐 이미 수익을 한번 챙기고 나서 남아있는 물량이라든지 혹은 이제 본전 구간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더 이어져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일단은 시장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2차 뭐 반도체에서 2차 전지, 뭐 제약 바이오, 뭐 전력 설비, 그다음에 화장품들도 사실 뭐 5월달, 6월달 계속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들을 좀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하나, 둘 이렇게 좀 적은 종목들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전반적으로 이 화장품 섹터가 다 같이 오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한두 종목만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잡고 적어도 손절 라인은 27만 원 정도로 잡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좀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네. 아, 역시 신주 산단주는 위험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네. 아, 그때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좀 튀어서 네, 잘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 한번 어떻게 튀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추후를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선물 드릴게요. 저희 떡 선물 세트가 있고요. 텀블러 있는데 어떤 선물 또 받고 싶으세요? 네, 저는 떡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떡 선물 세트 많이 받아가셨는데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 방송 끝나면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너튜브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무지개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불바다님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지금 이병재님도 앵커님 하염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그 사연 중에서 오늘은요. 장진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인데요. 22,000원에 1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셔서 이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권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삼전과 SK하이닉스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정말 왜 그러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한번 크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PDDR, 이제 로어 파워 이제 DDR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전력 반도체를 좀 의미를 하는데 사실상 그 이슈를 가지고 이미 뭐 10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다 보니까 그 피로도가 지금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장기간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제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매수가가 뭐 22,000원 정도 22,0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딱 이때의 가격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는 의미는 지금 횡보를 하면서 쌓여 있었던 매물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이 오히려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 비슷해요. 거래량 없이 지금 계속 이런 단봉이 나오게 되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대량 거래량이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이전 뭐 평균적인 거래량으로 봤을 때 적어도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은 좀 발생을 해야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역시나 지금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단기적인 저점 뭐 17,500원 수준을 또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진입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우리 너튜브의 장진님 정말 이렇게 상담해주시네요 하셨는데요. 지금 상담해드린 만큼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선물로는 저희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봤고요.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저는 못 받았어요 상담 하시는 분들은 내일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12시 15분부터 전화 문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님이 제시했던 종목들 정말 시원스러운 정말 상승률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의 픽 수익의 맛 탑5입니다. 빽빽하게 상승률이 많이 차있죠. 그 중에서도 뭐 서현이와 리가켄바이오, STX, 그린로지스 모두 다 두 자릿수대로 꽝충꽝충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단연 돋보이는 두 종목에 대한 리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보! 나이스 샷! 네, 네. 강호진 전문가님, 골프 치세요?
아니요, 요즘은 안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종목 두 종목 모두가 정말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나이스 네. 샷. 이런 제가 또 호평을 드리고 싶은데 리가켄 네. 바이오가 1차 목표가가 또 달성됐습니다. 네. 자, 이런 시장이 진짜 이런 종목들이 날아간다는 건 대단한 건데 2차 목표가까지 우리 가보나요? 네, 일단은 2차 목표가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자. 네. 목표가를 좀 높여주신 건데 어디까지 네. 보세요? 네, 뭐 사실상 지금 신고가 영역이라서 뭐 목표가를 뭐 잡고 가기보다는 일단은 이전에 최고가가 지금 87,2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뭐 9만 원 정도로 잡고 한번 보시면 2차를 이제 9만 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차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 두시고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한 번 달성했다고 뭐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이 ADC 관련 대장주로서 역할을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상방으로는 일단 이미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신고가인 이제 9만 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아두도록 하겠고 이제 남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고점 구간에서는 제가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고점 구간에서는요? 물량인가요? 아니요. 수급?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같은 단기 이평선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해 볼게요. 5일이랑 네. 10일 이평선. 네, 그래서 이미 5일 이평선 지금 하단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10일 이평선이 대략적으로 한 77,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7,000원 구간을 잡고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때 절반을 한번 더 덜어내시고 이제 나머지 정말 이제 4분의 1 정도의 물량을 21 이평선까지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1 이평선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매물도 쌓여 있고,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1 이평선을 딛고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비중 확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85,000원까지 좀 눈높이를 또 높여주셨던 종목이고요. 20%의 상승률을 보이는 리가켄 바이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SX 크린로지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뭐 연이틀 시원스러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1차 목표가는 도달이 됐는데 2차는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 17,000원대까지 그 이상의 좀 매물대를 뚫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해운주들 관련해서는 뭐 하반기에 오히려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승률 벌써 30%가 넘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구간, 그러니까 이미 상승이 크게 좀 나오게 되면서 절반 수익을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남은 물량이 계실 텐데 지금 보시면은 12,000원 구간에서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갭을 메우고 나서 다시금 좀 반등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시금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크게 좀 발생을 하면서 그러려면은 적어도 뭐 500만 주 이상은 좀 나와야겠죠. 그래서 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전 매물대 구간이 15,0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사실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12,5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재진입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고가 이상으로 좀 잡아드려야겠죠. 그러려면은 적어도 한 2만 원 구간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구간으로 잡아서 가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구간까지 잡고 가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12,500원 이탈만 안 된다고 하면 쭉 한번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호진 전문가님의 리뷰 종목을 좀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과 어떤 또 탑픽주를 보고 계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의 눈 궁금하시다면 힌트 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수익의 맛 힌트 히읗 디귿 이응 티귿 이응 비읍이 종목명 초성이 되겠고요.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뭔가 이게 최첨단 기술이 좀 들어간 그런 화면인 것 같은데, 일단은 자동차와 스마트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유추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앞에 힌트를 드리자면 히읗 디귿 현대입니다. 현대. 아, 현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현대 하니까 오늘은 안 맞춰야지 이런 분도 계신데 네. 좀 맞춰주세요. 저희 소통 방송이니까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불바다님께서 현대 오토에버예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정답과 가까운 것 같고요. 현대 은테이버도 있습니다. 다양한 설명과 또 답글이 올라오는데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만 뽑아주세요. 네, 오늘은 정답으로 고를게요. 현대 오토에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분께 선물 하나 주시죠. 네. 그럼 오늘도 제가 하트를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랑의 네. 큐피트 화살을 쏘아 부렸네요.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현대 오토바이버 왜 보세요? 네, 일단 뭐 현대 오토에버는 잘 아시겠지만 이 현대차 그룹에서 이 시스템 통합 기업으로서 역할을 해오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자동차가 한 대의 이제 컴퓨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자율주행이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컴퓨터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자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인포테인먼트, 지금 뭐 시동이나 뭐 차 문을 여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것만큼 이 소프트웨어 부분이 굉장히 역량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이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이런 부분이 점점점 확대될 거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유럽권에서는 지금 아다스, 이제 운전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아다스라는 것도 제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차의 아다스가 반드시 탑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현대 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같이 성장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일단 그 실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1분기에는 살짝 좀 주춤했습니다. 300억 정도로 나와줬는데 이제 2분기부터 다시 570억, 580억대, 그 다음에 4분기 때는 뭐 680억대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분기에 지금 증권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소프트웨어 가격에 대한 협상이 좀 지연이 됐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는 이 가격 협상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기반으로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당연히 상승이 좀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가도 다시 한번 고가권으로 좀 달려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고가를 경신해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조정까지 생각해서 11일 평선 부근인 17만 원부터 현재가 부근인 한 18만 원까지 이렇게 열어두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인 이전 고점 구간 라인인 21만 원 정도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 구간, 좀 매물이 쌓여 있는 가격대인 이 16만 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현대 오토웨버에 대한 또 이야기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 많은데 매수가 17만 원에서 18만 원 그리고 목표가 21만 원, 손절 라인은 16만 원으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또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오후장 킥포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전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일으키면서 코스피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 훈풍이 돌면서 소보장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함께 상승 출발했지만 약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에서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업종입니다. 자, 오늘 상승 업종은 메타버스가 오랜만에 반갑게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 XR 플랫폼으로 살아날까?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봅니다. 자, 삼성전자는 전날 언팩 막바지에 삼성전자와 구글이 XR, 그러니까 증강현실 플랫폼을 공개할 것이라고 깜짝 발표를 해줬습니다. 이미 지난해 초 삼성전자와 구글 그리고 퀄컴이 XR 삼각 동맹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성과가 곧 나온다라는 이야기였고요. XR 기기보다는 XR 플랫폼을 우선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식에 오늘 XR 증강현실 관련주들이 이렇게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상단에 MP 올라와 있는데요. XR 콘텐츠 온오프라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CEX 2021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를 국내 기업 최초로 수주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관련된 소식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주 라운텍도 16.42%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도 1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스트도 11% 상승률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으로 메타버스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 업종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하락 업종은 제약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주춤한 신약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죠. 또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는 종목 제약주입니다. 그간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항암제 등 이 시장 안에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은 다소 제약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HLB와 셀트리온 제약 같은 대장주부터 이렇게 중소형주까지 다 같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기대감이 유입됐었던 제약주 7월 내내 아마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가켄바이오와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밝혔었던 Y바이오로직스가 6.54%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퓨라티스 그리고 D&D 파마텍 역시나 5%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2.96%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도 오늘은 2.53%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삼천닭 제약, 리가켄 바이오도 함께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사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사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을 한 이 코스닥 시장인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오전장에서도 키가 달랐죠. 네, 오후장에서는 키가 좀 더 벌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코스피가 형님으로서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업종의 차이가 사실 큰 그런 모습이죠. 오전장의 우선 모습을 보면 수급적으로 다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죠. 외국인의 순매수가 2,800억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는
7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7일 연속이지만 중간에 뭐 비는 날들이 있더라도 이 6월 이후로는 대부분 좀 순매수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코스닥 가면 코스닥은 3일 연속 순매도고요,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8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수급에서 차이가 우선 많이 난다라는 게 수급적으로 그래서 코스피가 좀 더 좋은 모습들, 좀 더 힘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강한 업종을 골라보자 그러면 1번이 반도체고요. 그리고 2번이 2차 전지고요. 그리고 3번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코스닥에 거의 없죠. 코스닥에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코스닥은 게임주라든지 특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뭐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오늘 좀 하락이 좀 깊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부 좀 오른다는 걸로는 이 코스닥에서 제약 바이오의 하락을 커버하기에는 좀 쉽진 않은 그런 모습들이 오늘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또한 특징적인 부분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물론 이제 운수장비에서 자동차도 이제 하락을 좀 멈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은행주입니다. 은행주와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거든요. 최근에 조금씩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죠. 사실은 이 밸류업 관련된 은행, 증권, 보험주가 실적이 악화되거나 뭔가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밸류업 관련된 종목인데 반도체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좋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좋았었던 종목, 섹터들이 오늘 다시 힘을 내면서 지수의 레벨업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를 올려줄 때는 이렇게 기존에 올랐던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오늘 오전장을 보고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오후장은 기존 주도주의 이 반등이 계속적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사실 반도체에서 상승폭이 더 올라가질 못하고 있죠. SK하이닉스 2.5%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도체에서의 힘이 오전보다 오후에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힘을 내는지 여부 살펴봐야 되겠고요. 2차 전지 계속적으로 힘내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 다 같이 빨간불 양봉 내면서 올라가고 있죠. 2차 전지 괜찮은데 반도체 힘이 조금 떨어졌다는 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도 힘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더 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좋았었던 오전장에 강했던 이 섹터들이 오후장에도 얼마나 힘을 더 내는지가 지금 코스피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올려둘 수 있느냐 여부가 장 막판에도 이 반도체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폭이 좀 더 커진다. 그럼 내일 시장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수세가 기존에 좋았었던 이런 종목과 섹터들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 외의 섹터들로 확산이 되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지수의 레벨업이 될 때는 주도 섹터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좀 더 좋아지려면 주도 섹터에서 플러스 알파, 그 외 섹터로까지 좀 더 확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타 섹터로도 확산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사실 지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발언도 있었고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점, 반도체도 계속적으로 힘을 잘 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겠지만 속도의 차이지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장 환경은 앞으로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장 킥포인트였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오늘도 함께 코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볼 종목부터 이슈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바로 맛이슈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맛이슈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거인미디어 곽영우 대표님과 또 하이투자증권 염정 차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를 어떤 것들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역사를 다시 쓴 K의 열풍입니다. 하반기의 차세대 이 K 주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국내 시장에서 K가 들어가는 섹터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K푸드, K뷰티, 방산 정말 쉼없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니 2024년은 이 K가 붙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염정 차장님. 네. K에서 붙는 섹터 중에 가장 핫했다라고 생각되시는 섹터나 뭐 관련 종목들을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은 뷰티 섹터를 이제 사실 작년은 이맘때 작년부터 봤었던 것 같아요. K뷰티 아, 관련 그래요? 화장품 좀 그때 같이 방송 우리가 했어야 돼요. 아, 그랬으면 제가 또 네, 제가 굉장한 사실은 또 뭐 우리는 방송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지만 뷰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사실 상당수를 제가 많이 방송에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연초에서 1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왔고요. 네. K뷰티 쪽은 실제적으로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축소되면서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등은 주가가 다소 하향을 맞아요. 했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종목과 이 대형주가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전체 섹터에 대한 섹터의 확대가 나타났고 종목의 정말 다양화,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발굴되면서 정말 스타 종목들 많이 나왔었던 섹터 같아요. 맞아요. 네. 클래시스도 좀 떠오르고 마무리 네. 퍼시픽도 떠오르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종목들을 클래시스는 워낙에 좀 좋게 보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사실은 매수 의견은 없었고요. 아, 그때는 난 보수적으로 봤다. 그때는 보수적으로 사실 봤었고요. 네, 뭐 뒤늦게 이제 따라온 거죠. 초반에는 뭐 실리콘2 그리고 뭐 클리오란 종목,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러한 K뷰티 쪽은 사실은 초반에는 수출에 대한 작년 같은 경우 이 종목들이 수출 지금 뭐 K 수출 뭐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만 사실은 브랜드 인지도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는 수출 실적으로 이야기되지는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예, 좀 다소 그런 국면은 아니었고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분명히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좀 감지를 했고 화장품 쪽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가 화장품보다는 중저가 화장품이라든지 여성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올리브영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는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화장품 얘기를 해도 남성분들은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체감하지는 못하셨더라고요. 대표님 좀 체감하세요? 올리브영 좀 자주 다니시나요? 저 글쎄요. 체감합니다. 네. 네. 사실은 남자들도 네. 화장품 많이 사용해요. 사용해요. 요즘은 네. 젊은 친구들 다 메이크업 하잖아요. 우리 곽 대표님도 하시고. 저는 방송 나오니까 메이크업까지는 아니고 그냥 비비크림 바른 정도. 예전에는 또 남자분들이 근데 안 자꾸 하시죠. 가다 보면은 뭐 VT라는 종목 이런 거 보면 네. 뭐 이렇게 니들샷인가요? 그런 것들 하신 분들 몇 번 봤거든요. 효과가 좋대요. 하고 나니까 다음날 얼굴이 반짝반짝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관심이 가는 거죠. 남자도 이젠 화장품 그럼요. 관심이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제 저는 다이소 가서 또 찾아봤거든요. 새로운 제품이 있는지. 그럼 이제 싸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관심 어쨌든 돌아갔지만 염동차는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들어볼까요? 이제 화장품 섹터에 대한 그 트렌드가 변하기 작년부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었죠. 네. 그래서 기존의 로드샵보다는 이제 올리브영 중심으로 또는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화장품 그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들이 중저가 브랜드들이 이제 스타 브랜드들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클리오라든지 아이패밀리 SC, 로맨 그리고 뭐 VT, 니들샷 같은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사실 말씀드린 스타 아이템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파삭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만든 회사 어디냐? OEM, ODM 기업 어디냐? 찾게 되고 코스맥스, 뭐 그런 뭐 한국콜마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어디서 판매를 또 할 수 있냐? 실리콘2가 이에 대한 플랫폼을 다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섹터가 점차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번에도 뭐 이번에 수출입 동향 나왔었죠. 네. 수출입 동향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대한 수출액 뭐 증가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변화가 우리 K뷰티가 기존에 이제 중국 시장의 타겟이 아닌 미국 시장의 타겟 그리고 일본 시장
동남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뷰티라는 큰 틀로서 2024년에 K를 얘기한다면 뷰티 섹터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또 다 순환매를 간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또 대표적인 예로 클래시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K뷰티가 좀 기억에 남는 상반기의 섹터였다면 사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K브랜드의 성장세가 너무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 고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곽 대표님, 네. 이제 시작인가요? 고점인가요? 고점 징후가 보이는 거죠, 사실은. 고점은 아닌데 징후는 있다. 네네. 근데 약간 엇갈림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브랜드,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게 K 브랜드잖아요. 그럼요. 이 브랜드 중에서 잘 가고 있는 브랜드는 오늘은 사실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K 뭐 방산이라든가 K 원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K 뭡니까 또 전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쵸, 우리나라 어떻게 또 보면 브랜드 K 그죠? 전력이 되겠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염려를 갖고 있는 게 K 뷰티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네. K 뭐 화장품이나 미용 기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뷰티 쪽하고 음식료 쪽에 대한 걱정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의 어떤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음식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은 적절한 차익 실현이 지나고 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럴 때 관심거리 놓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조금 올라올 때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런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식품 쪽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화장품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왔는데 요거는 요거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조금 더 의견이 조금 더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마다 좀 다르네요. 좀 달라요. 네.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같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음식료는 아니겠죠. 아니죠. 아닌데 네. 화장품 쪽은 움직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빠졌고 같이 올라오는 K 브랜드 중에서는 만약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략을 많이 고민하신다고 하면 화장품 섹터에서 추세가 먼저 잡혀가는 것을 공략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K 뭐 패션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패션 쪽은 그렇게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주식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투자해서 돈을 벌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K 어떤 편의점이나 패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슬림하게 봐야 되는 거는 잘 가는 거 냅두고 화장품 기회가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음식료 쪽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저는 화장품 쪽에는 긍정적인 한 표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뭐 뷰티 쪽으로 양쪽 다 표를 던져주셔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섹터별로 K가 붙어도 좀 전략적으로 다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음식료 좀 보수적이었지만 뷰티 쪽은 눌릴 때 진입에 대한 의견 긍정적입니다. 자, 그럼 요즘에 뭐 K 농기자재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해외에서 또 관심도가 높다고 하는데 참 K가 붙을 만한 섹터들 이러다 다 K가 붙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하반기에요. 수출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될 만한 거 혹시 염정 차장님께서는 네. 역시나 또 뷰티 계속 이어간다라고 보시는지 다른 측면으로 또 섹터를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수출입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입 동향 오늘 발표 나왔었죠. 네. 여기서도 뷰티 쪽에 대한 화장품 쪽에 대한 수출 증가세는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K 푸드 쪽에서도 아까도 이제 식음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상반기에 일단 전체 가공 수출액이 전년 대비 8%대 그리고 라면이 32%대 아마도 그 영향이겠죠. 우리 불닭볶음면. 그렇죠. 너무 맛있다 보니 중독성이 강해요. 네, 그리고 쌀 가공식품 아마 K 김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41% 증가세.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푸드 쪽은 약간 좀 트렌드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정도 지속될지 여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음료 쪽도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뭐 삼양식품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뭐 상승폭을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일단 단기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반발 매수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고 뭐 빙그레라든지 롯데웰푸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또 빙과류에 대한 부분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빙과류는 3분기에는 사시는 게 아닙니다. 빙과류는 2분기에 사서 2분기 말 3분기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여전히 하반기에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수출 성장세는 이제 화장품 쪽 그리고 조금은 좀 동떨어지긴 했지만 K방산 쪽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어제였었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네네, 루마니아 좋았죠. 쪽 수주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쪽을 이제 공략이 들어가서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를 받아냈는데 지금 뭐 현대로템도 루마니아 쪽에서 이러된 실사격 그 실험에 대한 테스트가 이미 진행이 다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루마니아 쪽에 대한 수주가 남겨져 있고요. 제일 큰 부분은 이제 폴란드 쪽이겠죠. 폴란드 쪽에서는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방위산업청장 등을 통해서 이미 외교 세일즈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성과는 뭐 빠르면 8, 9월 정도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 만큼 지금 뭐 어제 그 수주에 대한 이야기와 기대감으로 좀 반짝 올랐지만 분명히 다시 조금 쉬어가거나 주춤하는 구간이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공략을 해놓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수출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수치가 지금 보여지는 쪽으로는 여전히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수출입 동향에 대한 뭔가 부분들로 봤을 때 푸드는 트렌드를 좀 따라간다라는 좀 이야기들 얘기해 주시면서 빙과류는 2분기 사서 2분기 말 그리고 3분기에는 매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음식료 부분에서 단기적인 부담스러운 부분대다. 하지만 하반기 2024년에 좀 멀리 본다면 뷰티는 여전히 유효하게 긍정적으로 볼만하고 K 방산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시작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뷰티 조금만 더 덧붙일게요. 좀 최근에 덧붙이신다면? 뷰티 쪽이 조정받은 이유들을 시장에서 얘기하기는 뭐 미국에서의 지금 현대화법이라고 해서 화장품 제조 시설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그리고 FDA 뭐 승인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제재를 좀 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미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놨다라고 합니다. 시설 등록도 미리 다 해놨고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그런 이유들을 좀 엮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가 물론 지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인기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부분 준비를 안 할까요? 네. 분명히 이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것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은 좀 아무래도 마켓 셰어가 조금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 쪽에서의 또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곽 대표님도 뷰티 좋아해요 하셔가지고 원픽 종목 좀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 하나하나 보고 계신지 만나보시죠. 자, 하이브 마녀공장 그리고 FNF, 삼양식품, NC소프트 여러분들 다 굵직한 종목들 보이시죠? 이 중에서 원픽 종목으로 차세대 K주자는 뭘 뽑았을까요? 와우, 실리콘2 삼양식품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대표님, 바르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먹는 것도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되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음식료 쪽하고 화장품 섹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러나 다르게 그냥 뭐 받자. 섹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재미가 없고 종목으로 가야죠. 종목으로 가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점을 좋게 봐야 되고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마 대표성 있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료 쪽, 식품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이죠. 그래서 너무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외국에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 자체가 1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삼양식품이 1년 새에 주가가 무려 뭐 5배 이상 올랐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런 표현도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뭐 동남아에서 유럽과 미국 쪽으로 이렇게 계속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또한 20%를 상회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영업이익률이 5%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아주 좋은 기업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 영업이익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워낙 이 불닭볶음면이 잘 팔리다 보니까 일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봤는데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 라면이나 불닭볶음면에다가 그들의 음식을 좀 더 이렇게 섞어가지고 퓨전 이렇게 음식으로. 퓨전 음식을 주는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맛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 눈에는. 근데 그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네. 어쨌건 불닭볶음면이라는 거죠. 자, 지금 방금 전 느끼셨겠지만 네. 제 입에서 이 불닭볶음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몇 번 나왔겠습니까? 5번 이상 나왔거든요. 맞아요. 자, 이 이야기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그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좋은 거는 방금 전에 다 말씀드렸고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요. 포스터로 본다면. 근데 만약에 불닭볶음면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이 캐파도 막 증설하고 엄청나게 키우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으로 보고 해봤는데. 캐파를 엄청 잘 키우고 2025년도, 6년도까지 실적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유행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렇죠. 아까 또 염성 사장님도 트렌드가 있다고 음식료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는. 그 아무리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캐파를 늘리면은 기업 실적이 늘어나니까 주가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캐파 늘린다고 반드시 주가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캐파를 늘린 것만큼 뭐 제품이 생산이 돼야 되는 그리고 또 거잖아요. 뽑아야죠. 그만큼.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불닭볶음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품 쪽에는 이 삼양식품을 보셔야 되는 게 네. 요게 요 종목이 대표성을 저는 갖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대장주이기 때문에. 요걸 보시고 그 밖에 다른 식품주를 흐름을 좀 판단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저 개인적인 그 의견인데요. 만약에 올라오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조금 비중을 점차적으로 좀 낮춰가는 게 좋지 않겠나. 비중을 낮춰가자. 그리고 이제 확인하고 확실하게 데이터가 입증이 된다. 수출 데이터가 더 좋다.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저는 적극적 투자액으로 다시 또 비중 늘려가는 점이 맞겠죠. 지금은 조금 좀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두 분 다 좋게 보시는 게 화장품이었으니까. 네네. 네. 뭐 실리콘투가 올라오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올라오니까 좋게 보는 건데,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도 아주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죠. 네. 그런 것도 올라와 주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실리콘투를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대표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요 회사는 그 단순 유통이 아니에요. 화장품 브랜드사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해서 해외에 유통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리콘투가 만약에 뭐 재고가 많이 쌓인다든가 이래 버리면은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것도 그렇다는 보수적인 얘기는 부분들이 있다.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K뷰티의 어떤 그 해외 진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불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실리콘2가 조금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요. 아직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지금 반등이. 8%면 엄청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이 기회다. 네, 오늘이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요? 오늘 사야 된다. 아. 제가 사란 게 아니라 네. 제가 만약에 산다면 저는 오늘 사겠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겠다. 제가 산다면. 실리콘2. 아, 그렇죠. 네. 왜냐면 투자는 또 본인의 몫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네. 가격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가격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 사야 돼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종가까지 보고 흐름이 살아있으면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염동 차장님도 실리콘2 러버로서 한마디 일단 해주시면요. 삼양식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아까 좀 식음료 쪽에 약간 트렌드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불닭볶음면 처음 언제 먹어보셨어요? 아니, 좀 1년 전에 먹은 그런데 것 같아요. 이미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불닭볶음면이 이미 인기가 있었어요. 이게 불닭볶음면은 우리 어른 세대에서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스테디셀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젊은 워낙에 좀 젊은 브랜드, 특히
특히나 이제 10대들 중심으로 불닭볶음면이 시작해서 유튜브라든지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을 통해서 이게 해외로 확산되는 구조예요. 이런 것들이 젊은 친구들이 빠르게 유행을 바꿔버리거든요. 네. 탕후루 아세요? 알죠. 그 춤도 탕후루- 있잖아요. 제 귀걸이가 탕후루 귀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탕후루가 사실은 네.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 대부분 많은 탕후루 가게들이 다 폐업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사실 청소년 사이에서는 트렌드가 좀 빨리 바뀐다. 음식 쪽은 사실은 좀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조심해야겠네요. 하셔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다 오늘 의견은 공통적으로 음식료는 단기적인 좀 상승세를 나왔고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실리콘 그리고 뷰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반기까지 유효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또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AI 기술 시총 1위의 장타전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요, 애플 너만 믿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믿을 참 종목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오늘의 애플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시총 1위에 대한 쟁탈전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일단 와, 애플에 대한 이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어디에 있는 건가? 투자자들이요, 이제 AI 기술주 때문에 뜨는 네. 건가 아닌 건가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시장 쏠림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염정 사장님. 참 애플 쓰세요? 아이폰? 저는 이제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삼성폰을 씁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근데 네. 참 주식시장 변덕스럽죠. 맞아요. 애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별로다, 진짜 안 찬밥 좋다. 심세였습니다. 맞아요. 애플 앞으로 판매량 둔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가는 계속 빠졌었거든요. 다른 AI 반도체들 주가들 날아갈 때 애플은 정말 있으나 없으나 마나 하나 존재였는데 맞아요. 갑자기 또 애플 아이폰 16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AI 폰에 대한 탑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 10일 거래일 거의 연속 1거래일 빼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한 달 사이에 12%, 석 달 사이에 30% 넘게 주가가 올랐어요. 이렇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도 사실은 빠르게 회복되죠. 테슬라도 빠르게 30-40% 회복되는 것처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애플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 폰에 대한 확대가 사실 삼성이 먼저 올 초에 시작했지만 그에 대한 사실 시장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삼성 이게 또 좀 그렇지만 삼성폰은 기성세대를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애플은 아무래도 또 10대에서 젊은 20, 층들이. 30대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이 AI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에 대한 활용도 사실 삼성폰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사실 얼마나 주변에 좀 있어요. 별로 없죠. 활용도가 좀 약해요. 네. 근데 우리 아이폰 16에는 AI 기능이 탑재될 경우에 사실 여기서의 신규 수요 한마디로 교체 주기가 보통 한 3년 정도 최근에 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사이클 도래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을 기존에 어떤 디바이스 쪽에 대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를 통해서 최근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기대감인 것 같아요. AI에 대한 접목이 좀 지금 아이폰 16도 탑재 기능이 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이래서 또 아무래도 시장의 쏠림 현상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스마트폰이 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속에서 애플은 또 이제 시원스럽게 상승세를 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 국내에는 수혜받는 종목들 없을까? 이런 또 생각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네.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곽 네. 대표님. 일단 뭐 AI 접목한 아이폰을 생각한다면 사실 딱 두 종목밖에 없는 거예요. 딱 두 종목만 생각나세요. 예,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먼저 네. 두 종목부터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리면 말씀 주세요. 당연히 이제 LG 이노텍 그럼요. 그리고 바로. BH 이 두 종목 말고는 사실상 직접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볼 때는 딱 두 종목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더- 낙수효과를 받는 건 그렇죠. 두 종목이다. 이게 이제 약간 좀 트렌디하게 봤을 때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네. 거는 뭐 유리기판 쪽도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플에 대한 얘기니까 네. 애플하면은 뭐 LG 이노텍과 BH를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 일정상의 이유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실적이 좀 상당히 상향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뒤에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지난 6월 달에 이제 그 전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도 AI 아이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로드맵 공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또 일정상 이유로서 아이폰 공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AI 반도체 협력을 통한 또 사업 진출을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또 LG노텍이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관련해서 봐야 되는 거는 뭐 LG노텍, BH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앱솔릭스 그죠? 예, SKC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4% 정도. 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SKC라든가 또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또 유리기판 식각액 관련해서 램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램 테크놀로지도 얘기해 주셨고 뭐 BH, LG 이노텍 등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 같다, 훈풍을 받을 것 같다라는 게 뭐 모든 전반의 섹터가 아니라 몇몇 종목에 좀 쏠려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 갤럭시 6, 갤럭시 링 공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 삼성의 신제품 공개로 인해서 이제 약간 애플보다 앞선 기술력들은 뭐가 있나? 사실은 우리 핸드폰을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제품 나오면 사거든요. 저 오늘 보고 왔어요. 보고 오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사전 공개했더니 어제 언팩하고 지금 저도 저희 근처에 그 AS센터 있어가지고 보셨어요? 예, 신제품 봤습니다. 뭐 사실은 뭐 저는 엄청난 차이를 못 느끼겠던데 외형상으로 엄청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보이진 않지만. 네, 근데 뭐 이쁘다, 비싸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네요. 비싼데 네, 예쁜 거. 비싸고 네. 이쁘고. 네, 일단 언팩 행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은 뭐 지금 6 시리즈, Z 플립 6 시리즈라든지 그리고 그 갤럭시 링에 네.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이제 와치와 링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링에 대한 수요층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사실 좀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저는 좀 미지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디바이스 중에서는 결국 핵심은 이제 스마트폰에서의 AI 기능 탑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의 그쵸. 거예요. 뭐 일반인도 탑재돼 어떻게 있으면 활용하냐. 뭐예요? 활용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도 뭐 저 별반 차이를 못 느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이 먼저 해주냐, 아이폰이 지금 16을 통해서 먼저 하느냐. 근데 제가 이제 아이폰 쪽에 대한 부분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에 대한 유저들이 워낙에 좀 젊기 때문에 활용도가 엄청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앱등이라고 해서 유저들이요 애플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층들이 활용하는 게 많아서 오히려 좀 애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활용을 좀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 그리고 핵심 AI의 탑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삼성 대 미국의 애플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굵직한 세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반기 이 최대 스마트폰 시장에 관심이 기대되는 부분의 기업은 어딘지 딱 당연히 애플이죠. 당연히 애플이다. 네, 당연히 애플이죠. 당연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정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첫 번째 AI 그 인공지능 아이폰이 공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애플이 가장 주목을 좀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기업하면 우리가 뭐 힌지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 애플 하면은 LG노텍을 봐야 돼요. 네. 지금 또 실적 발표 시즌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LG노텍과 BH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저는 선택한다면 LG노텍이다. LG노텍이다. 예,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네, 2분기 실적이요. 1분기 발표 후에 상향 조정이 됐고 상당히 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이폰 판매량 글로벌 시장에서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 자체가 좀 너무 좋아요.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아까 환율을 말씀드렸는데 현재의 환율 유지가 된다면 네.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LG노텍이 이제 빠졌다 올랐잖아요. 네. 최근이 아니라 빠졌다 올랐는데 그 이유가 아이폰 판매량 감소라든가 네. AI 아이폰 출시 지연인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된 거니까 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알겠습니다. 쉬는 거 긍정적 LG노텍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결국엔 애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염정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탑픽주로 보고 계실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원익큐브, 노바텍, 삼성전자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원픽은요? BH 정했습니다. 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최대 관심주 BH입니다. 네.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핵심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그래서 LG노텍과 BH 두 종목 같이 보시면 되는데 LG노텍은 최근에 사실 상승폭이 좀 사실 조금 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BH 쪽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BH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모바일 부품 쪽에 대한 부분을 공급을 뭐 애플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장 쪽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사업부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모바일 부품 쪽에 대한 부각이 좀 됐습니다만 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전장 부품 그리고 말씀드린 무선 충전에 대한 사업부가 골고루 지금 사업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실적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올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뭐 살짝 늘어나지만 영업이익 단에서 한 2배 정도 증가세 나타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2022년, 2023년 대비해서 여전히 지금 빠르게 반등이 올라왔지만 주가는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긴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격 자리는 그렇게 과도하게 많이 오른 자리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LG이노텍 과도하게 지금 오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지금부터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디쇼 여기서 또 두 분과 이야기 마무리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시간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성공투자 이루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